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2차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8일 후보가 확정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 지방선거는 해볼 필요도 없다. 이런 거는 이미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좀 다른 후보들한테 가혹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틀린 얘기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나름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강점과 약점을 놓고 아주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수민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의 하루 24시간 중에 출퇴근과 돌봄, 재충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강남, 여의도, 광화문 이 3도심 구조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공세를 폈고, 윤희숙 전 의원하고 지금 박수민 의원은 또 박수민 의원이 AI 시대를 이유로 기본소득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희숙 전 의원이 아니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맞지, 미리 그 생각하는 건 대통령과 영혼의 파장이 맞는 것 같다. 이재명과 이런 식의 공세를 이어갔고, 이게 지금 당내 경선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치명적인, 물론 박수민 의원이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발상 자체가 공격 소재로서 충분하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은 또 오세훈 후보가 용적률 상향과 연계해서 기피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고압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로 하여튼 뿐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이죠. 한강버스, 그 다음에 당 쇄신론, 리더십, 하여튼 이런 것 가지고 전부 다 부딪혔습니다. 당연하죠. 서로 저 사람을 제끼고 내가 후보가 돼야 한다는 그걸 어필하는 토론회니까 당연히 저 사람 거 잘못됐습니다. 그럼 어느 당 후보든지 그렇게 공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현역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것저것 해놓은 게 많거든요. 해놓은 게 많으면 비판받을 것도 많은 거죠. 시각을 달리해서 비판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난타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난타전 속에서 세 사람이 딱 의견이 일치한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가 결정이 돼서 상대하기 유리해졌다. 이게 질문입니다. 세 사람 다 동그라미. 윤희숙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동구청장을 12년 하면서 그 권력으로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다. 정 후보의 스타일에 대해 두 후보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가장 잘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희숙 전 의원이 성동구의 국회의원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한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은 민원을 받아서 잘 처리했다는 것은 정 구청장의 잘한 점이지만 거대 도시 서울을 민원 해결형의 리더십에게 맡기기는 힘들다. 서울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원순 시즌2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박원순 시즌2. 왜냐하면 과거에 박원순 캠프에서 일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사과하고 삭제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부분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박수민 후보는 시민이 뽑은 후보가 아닌 대통령이 뽑은 후보다. 서울 시민의 삶에 대한 고민은 약하다. 이렇게 공세를 취하면서 정원호 때문에 유리해졌다 하는데 세 사람이 모두 동의를 한 겁니다. 또 하나 동의한 거는 한동훈이 출마하는 지역, 부산 북갑이라고 하죠.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야 한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 사람 모두 동그라미를 했다. 아마 이거는 전략적인 찬성일 것이다. 왜? 지금 경선이라고 그랬죠. 국민의힘 권리당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 빼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책임당원과 중도층한테 한동훈 출마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 표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인 답변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정원호 때문에 유리해졌다 하는 건 역시 정원호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뭐 칸쿤 출장에서 뭐 여성을 남성으로 기록한, 그다음에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요구에 성별을 빈칸으로 해서 냈다 하는 게 뭐 수상하다 뭐 이런 거죠. 고액 후원금 그 업체하고 뭐 수의 계약을 했다. 이것도 뭐 해소가 안 된 상황이고, 굿당 기부 체납 뭐 이 부분도 의혹 해소가 아직은 전혀 안 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왜곡, 이건 뭐 박주민 의원이 그 민주당 내 경선에서 제기한 건데 이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만약에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집권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에 대해서 경찰로 자료를 넘기겠습니까? 그냥 선관위 차원에서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 자료를 수사 중인 경찰로 넘겼다.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했겠죠. 근데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이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건 위반이다라고 할 용기는 없고 경찰로 볼을 차버린 거죠. 공을 떠넘긴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까지도, 이 중에서 이제 이 선거법 위반 부분은 뭐 서울 성동경찰서에 배당을 했다고 하네요. 그건 김재섭 의원이 고발을 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홍보물을 제작 유포했다. 뭐 이런 혐의로 해서 고발을 하니까 그걸 정원호 후보의 주거지, 그래서 성동경찰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어이없는 얘기죠. 시간을 끌겠다 이런 얘기죠. 성동경찰서에서 이 선거법을 수사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거지 핑계를 대면서 배당을 했다? 뭉개라. 아마 이런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원호에 대한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보도가 됐습니다. 뉴데일리가 리서치웰이라는 데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 ARS 조사죠. 8일, 9일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원호 후보가 9일에 확정이 됐으니까 확정되기 전 조사이긴 하죠. 여기에 정당한 의혹 제기로 해명이 필요하다. 이게 46%. 무도한 네거티브니까 해명할 필요 없다. 이게 30.6%. 모르겠다. 23.4%. 자, 해명이 필요 없다. 이 30.6%는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가까운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 소리야, 해명하지 마. 그거 네거티브야. 근데 그게 왜 네거티브죠? 엄연히 객관적인 팩트가 있는데 여성을 남성으로 자기네들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인정은 물론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자를 남자로 쓴다는 게 어떻게 단순 실수 있겠습니까? 행정문서에서. 그 다음에 김재섭 의원이 자료 요청하니까 그걸 빈칸으로 낸 거는 이건 실수가 아니죠. 고의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왜? 거기다가 여성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의 과거 출장 명령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청에서 여성 공무원과 둘이만 다른 그 9명의 그 외부 인사들과 함께 멕시코, 미국을 출장 갔다. 또 칸쿤에서 미국으로 갔는데 다른 그
전체 여행하는 멤버들이 11명이었는데 11명이 다 그렇게 간 건지 달리 간 건지 뭐 달리 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해명할 필요 없다. 이 30.6%는 이건 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보면 해명이 필요하다는 46%와 그다음에 모르겠다는 23.4%는 적어도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칸쿤 출장에 대해서 그래 이건 의혹이 맞아. 뭐 명확한 건 모르지만 이런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불리한 거죠. 자,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론가로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박주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에 비해서 정원호 후보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 한마디에 대통령의 팬덤이 그대로 옮겨가서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당 지도부에서 자, 네거티브 하지 말라 이러는 바람에 박주민 전현희 의원이 정원호 후보의 이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검증 안 된 후보는 위험하다 정도로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정원호 후보의 이 지지세를 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하튼 민주당 권리당원들조차 정원호가 누구야? 이러면서 찍어준 거죠.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판이 달라집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날 결정이 되니까 아마 18일이면 지방선거가 46일 남은 겁니다. 2달 반 남은 46일이면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죠. 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때를 한번 보시면 후보자로 딱 지명하니까 탕평인사, 발탁 뭐 이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며칠 안 갔죠 그거. 곧바로 그 전직 보좌진들에 의해서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그다음에 여기 강남의 레미안 원페타스 부정청약 의혹 참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선거 앞두고서 아마 그냥 뭉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 등등 뭐 거기다가 이제 TV조선에서 그 보좌진한테 야라고 하는 거의 괴성 이런 것까지 보도가 되면서 바로 추락하고 결국은 지명 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 다 그거 불과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46일이면 충분하다. 물론 국민의힘 후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원호 의혹을 공략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지금 나온 것만 해도 그리고 국민 여론만 해도 그건 충분해 보인다는 점에서 정원호 후보가 확정됨으로써 유리해졌다라는 이 세 후보의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다음 일주일간 더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국민의힘 후보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된 직후부터는 오세훈 플랜에 따라서 정원호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